오늘장 시장에 대한 분석해보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알아보는 증권통 K 시간입니다. 일단 양시장이 하락으로 마친 가운데 결국 거래소는 일저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또 외국인이 막판까지는 약간의 매수세가 또 들어왔다는 점도 특징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의 증권통 K는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함께합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네, 오늘 시장 일단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시장 흐름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오늘 이제 전일이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들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이 재차 부각되는 그런 이제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3월 금리 50bp 인상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된 거거든요. 결국 코스피 자체가 좀 갭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뭐 동반순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매도세도 강하고 매도 폭도 커서 시장에서는 좀 영향이 좀 많이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 심리 자체가 한 8 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조금 우려감 자체가 이제 뭐 시장이 앞으로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자체는 좀 있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섬유유독이나 기계를 제외하면 전 업종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고, 그 외에 이제 업종 내에서도 개별 종목에 따른 등락이 좀 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순매도 나왔지만은 개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좀 크게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제 뭐 여기다가 플러스 이제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를 매수하면서 오히려 지수를 상승시키는데 좀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수는 나쁠 수 있지만 개별 종목별로는 그 차별화가 조금 더 크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포인트를 맞추어서 오늘 장을 정리해보고 다가오는 장도 한번 준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시장이나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장 부각된 이슈들은 어떤 걸 꼽아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뭐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이제 이 테마가 제일 좀 강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이제 폐배터리나 2차 전지, 리튬과 같은 이제 업종들이었는데요. 뭐 유럽 핵심 원자재법 초안 공개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좀 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CRMA라고 부르는데 이 CRMA가 사실 뭐 미국의 IRA와 이제 유사한 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이런 원자재와 관련된 이제 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법안들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관련된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초안에서 이제 핵심 원자재나 원자재 처리 공장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절차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2차 전지라든지 폐배터리라든지 기존의 시장에서 뭐 이와 관련해서 부각받았던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좀 부각받는 모습 보여주었었고요. 특히 그 중에서 시장에서 에코프로 BM이 상승을 하면서 지주사 에코프로까지도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 테마 전체적으로 이제 훈풍을 부는데 좀 크게 기여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LG전자의 그 튀김 로봇인데요. 이름이 티봇이거든요. 이게 LG전자가 특허청에 티봇이라는 상표를 출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 상표 출원을 한다는 것은 제품 출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이름이 용어죠. 그 단어를 이제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제품 출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좀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티봇이라는 것이 튀김 로봇이고요. 결국은 이것을 뭐 비가정용 전기식 튀김 기계라고 이제 상품 목록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봐서 뭐 이 티봇을 활용해서 뭐 치킨을 튀긴다든지 뭐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뭐 그런 내용으로 좀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게 뭐냐면 로봇이라는 것이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는 협동 로봇, 그러니까 공업용 로봇이라든지 생산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배달 로봇, 길에서 다니는 로봇이라든지 이쪽에 조금 범주가 포함이 관점이 쏠려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로봇이 더 대중화될 수 있게 다양한 이제 시각으로 좀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SM 인수전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결국에 이제 SM 인수전이 조금 더 저밀 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발을 빼지 않는 이상은 이 인수전이 계속해서 불이 붙을 것이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의 상승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 SM 같은 경우 공개 매수가가 15만 원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소액 주주들은 이거 내가 들고 있으면 최소 15만 원은 어떻게든 받을 건데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격을 15만 원에 언저리에서 유지하는 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관련주들도 당분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시장 이슈는 결국 2차 전지, 로봇, 그리고 SMA 인수전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일 시장은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 이제 저출산 우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OECD에서 출산율 꼴등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저출산에 대한 것이 이제 정책적인 지원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존의 이제 저출산 관련주들, 보통 이제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라고 좀 얘기를 많이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꿈비, 메디앙스, 캐리소프트 같은 종목이겠죠.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다가 반짝하고 많은 이제 흐름이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 상승세가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가 좀 관심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대형주랑 중소형주랑 키 맞추기 여부에 대한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다고는 하는데 뭐 삼성 SDI라든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대형주들은 그만큼 그 상승세열에 합류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아무래도 현재 상승이 이제 코스닥 중심의 중소형주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키 맞추기가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도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적 발표에 대한 미디어 관련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다들 이제 외출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더 글로리라는 작품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더 글로리라는 이 드라마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뭐 YG 엔터에서 신인그룹과 관련된 뭐 프로그램을 런칭한다든지 아니면 트와이스의 신보가 조만간에 며칠 있다 발표가 된다든지 미디어 엔터 쪽의 관련주들이 이제 모멘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지 않을지에 대한 여부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내일장은 오늘장 후반에 올랐던 저출산 종목들의 상승 여부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이 키 맞추기를 하는지 이것도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더글로리 파트 2 모두가 기다리시죠. 이 미디어 엔터 종목들 관련한 관심도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있을 좀 구체적인 일정들도 함께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 당장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아무래도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일에는 주가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진다는 점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변동성에 주의하자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미 이제 하락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이제 크게 거치진 않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컴투스가 이제 서머노저 크로니클을 이제 글로벌 출시를 내일 합니다. 결국 이게 기대작이라고 컴투스에서 이야기를 수차례 했었던 게임인데 그게 이제 뭐 국내 한정이 아니라 결국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흥행을 한다라고 하면 컴투스가 만들고 있는 IP의 가치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제고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현지 시간으로 3월 10일입니다. 미국과 EU의 정상회담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이제 정상회담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이 회담에서 좀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은 뭐 IRA와 관련된 청정 기술에 관련된 협력이 논의될 예정에 있고요. 또 IRA 규정 중에서도 배터리 핵심 광물 조건이라는 이런 것들이 주요 안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상승했었던 리튬 관련주라든지 조금 더 뭐 청정 기술과 관련해서 친환경 관련주라든지 이쪽으로 새롭게 한 번 더 바람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제 모멘텀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니까 수급적인 부분들 유의하시면서 종목이나 또 섹터별로 움직일 만한 소식들도 함께 들으셨으니까요.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네, 후지는 있어도 후퇴 없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지는 있지만 후퇴가 없다는 것은 다소간 살짝 정도, 30포인트가 살짝은 아니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뒤로 시장이 물러날 수는 있겠지만요. 완전히 아래로 꺼지는 후퇴하는 시장이 없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금리 인상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리스크 요인은 분명하지만 그동안 거의 한 1년 넘게 이 이야기들에 저희들도 익숙해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면역이 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는 점으로 판단해 봤을 때 후지는 있어도 후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하락을 잠깐의 하락으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또 되겠습니다. 그런데 리스크들 가운데 환율 리스크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환율 리스크는 지금 당장은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면은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끼치기는 하는데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 지금 3,110원을 넘어서는 수치까지는 뭐 일시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 구간만 넘긴다라고 하면 환율에 대한 리스크도 금세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신 전략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PB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호석 PB와 함께한 증권통 K였습니다. 네, 시장의 불안함이 약간 고개를 들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 전반적인 전략을 봤을 때 추세적으로 꺾였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종목이 훨씬 더 중요하죠. 수익률 게임에서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드린 전략들 복기해 보시면서 내일장 투자 전략에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감한 증권통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